오늘이 때마침 3월 1일입니다. 휴일이기도 해서 이곳 제주는 많은 관광객들로 또 북적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3월 1일의 의미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는 3.1운동에 앞서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또 1932년에 항일 해녀항쟁이 있었죠. 그리고 47년 3월 1일에는 친일파를 몰아내고 통일 독립을 염원한 도민대회가 열렸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모두 잘 아시겠지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제주 도민들을 향해 발포를 했었고 이것이 4.3 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무태서 온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도민들께는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는 상처이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일본군이 나간 자리에 미군이 들어왔고 독재 군합발 아래 무참히 죽어갔던 우리 제주 도민들, 그 역사의 진실과 명예를 되찾고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단으로 얼룩진 한반도의 평화와 주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 지난한 역사 앞에서 슬픔과 원망에 멍든 가슴들 앞에서 너무나 뻔뻔하게도 선제타격, 전쟁불사, 한미동맹만을 외치는 후보가 있습니다. 외세와 독재에 유린당한 제주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미국의 힘을 빌려 군사력만 키우면 된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저는 우리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당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바로 강정 해군기지 건설도 추진했습니다. 제주도민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제2공항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 건설되면 공군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생각인데 대놓고 호전성을 드러내는 국민의힘도 자격 없지만 이렇게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제주 군사기지화를 추진해온 민주당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백지화 도민 여론이 우세한데도 백지화 선언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주민 의사를 존중한다는 애매한 말만 반복하는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 이재명 후보의 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호 1번이 포기한 주권, 기호 2번의 의견 태도에 흔들리는 평화, 기호 12번 진보당 김재현이 지키겠습니다. 저 김재현은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 제주 평화의 100년 시대를 열어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항일운동 역사를 기리며 일제잔재를 청산하겠습니다. 4.3 희생자의 배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미국의 공개 사과도 받아내야 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해야 하고 제주를 군사기지가 아예 필요 없는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평화의 시대를 열어내는 제주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진보당 김재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 제주에 오면 또 우리 환경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30년까지 제주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민간 항공 수송 부분이 특히 그러한데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이와 동시에 탄소 없는 섬이 달성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어떻게 도대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도통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1번, 2번 후보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신공항 짓겠다 약속을 곳곳에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포화 상태인데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하다 보니 어떻게든 표심을 자극하려고 개발 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공항을 여기저기 건설한다고 하니 지방은 도시 간의 갈등이 생기고 지역 공동체 파괴로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신공항 건설 토건 사업에 목매는 것,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 습지, 바다 등의 탄소 흡수 없애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기후위기를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저 김재현은 기득권 보수 양당의 생태 파괴 정치, 거짓 정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기후위기를 절대로 미루지 않고 생태 정치 대전환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앞서 우리 여성 농민분의 말씀도 들었는데요. 양파값 얘기도 잠깐 하고 갈까 합니다. 기호 1번, 2번 후보들이 우리 농민들 얘기를 너무 안 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지금 제주 농민들께서 애써 키운 양파밭을 갈아엎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실패한 양파 수급 대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장 양파를 5월까지 창고에 두면 양파 한 망이 8,000원 밑으로 떨어질 때 그걸 2,000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까지 양파를 창고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썩지 않겠습니까? 썩은 걸 어떻게 내다 팝니까? 그때 지원하면 뭐합니까? 2,000원이면 양파 보관비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거 받으려고 양파 썩히는 농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는 양파 수급 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양파 최저가격 키로당 700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진그룹이 제주 칼호텔을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매각하면서 우리 칼호텔 노동자 30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그 가족까지 치면 도민 1,000여 명이 생계 위협을 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40년 넘게 제주에서 온갖 특혜 다 누렸으면서 코로나로 국가의 특혜까지 받았으면서 한진그룹은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염치도 없이 우리 제주 도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진그룹은 칼호텔의 매각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 김재현은 노동자와 농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이 기득권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 주인공으로 우리 노동자, 농민들, 제주 도민들을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손을 잡고 기득권 정치를 우리의 정치로 바꿔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진보 정치가 얘기하는 노동자, 농민 다 좋다. 공항 대신 철도 더 투자하자는 것도 좋고 기후위기 대응하자는 것도 다 좋다. 그런데 그런 개발 사업이라도 없으면 관광업이라도 없으면 지방은 뭘로 먹고 사냔 말이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어려워진 이유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GDP가 3만 불이 넘었는데 집값하고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니까 도저히 이 3만 불을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평등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비정규직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평균 157만 원을 덜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이미 훌쩍 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이 43.9%나 됩니다. 대졸자 취업률은 65.1%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지방보다 수도권의 취업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 곳곳에서 나라가 살기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이걸 체감할 수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버스를 기다리시고 또 대구로 향하고 계실 텐데요. 이 중에 20대 청년들, 차별받는 여성들, 집 없는 서민들, 비정규직 노동자, 또 취업조차 못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구조적 차별, 구조적 불평등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삶, 이것을 이 나라 정치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동권, 주거권을 보장해줄 대신에 구조적 차별은 없다 이따위 말을 하면서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정치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저 김재현은 차별받는 소외된 그동안 정치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됐던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확 뒤집는 정치혁명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를 IMF 속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독한 경쟁과 불안 속에 살아온
우리 청년들의 마음, 저도 함께 그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그 20년 동안 세상이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았고 더 나빠지기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 기득권 보수 양당은 정말 많은 청년 정책들 내놓았지만,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사람들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사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말합니다. 우리한테 적선하듯이 이런 거 저런 거 지원 정책 해주겠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도 마라. 그거 하나도 우리한테 쓸모없더라. 마치 깊은 상처 위에 반창고 붙이듯이 곱게 쓸어만 만져주면 낫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의 결론은 돈 몇 푼 더 쥐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그 기득권 정치인들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그 기득권을 깨뜨리고 불평등한 구조를 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기득권 바깥에 내몰려 있는 우리가 이 기득권 거대 양당 체제를,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값싸게 쓰고 버려지는 일자리 비정규직, 저는 이 비정규직을 없애겠습니다. 땅 장사, 집 장사로 돈 버는 사회, 토지 공개념 도입으로 더 이상 집 장사가 안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학벌이 되는 세습사회, 대입 시험의 폐지와 대학 서열화의 폐지로 그 세습을 끝내겠습니다. 기득권 보수 양당은 제가 말하는 이런 나라를 위험하다고 표현합니다. 기득권 보수 양당은 노동자와 농민이 대접받는 세상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온한 것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그 노동의 가치를 배신하는 불평등 대한민국입니다. 시기상조를 운운하는 세력치고 변화를 이끈 세력이 없었습니다. 저 김재현은 바로 지금 당장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의 혁명을 갈구합니다. 세상을 확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모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 3월 9일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땀이 빛나는 세상을 위해 저 진보당 김재현의 손을 힘차게